네, 실시간 종목 진단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의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는 스타 챔피언님께서 와 계십니다. 종목 대동기업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중추절 행복하소서라고 글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또리파파님, 오로라님, 윤희정님, 특히 윤희정님 방콕 여행 계획 있으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추석 계획도 저희 채팅창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어떤 분께서 전화 연결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로 만나보면서 오늘의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예, 일동홀딩스예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5,000원에 25%. 15,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는 예. 종목이십니다. 오늘 네. 2.52% 상승하면서 12,200원 선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손실이 좀 나오셨어요. 뭐 한 네. 20% 가까이 이제 돼 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많이 떨어진 거라 예. 그냥 뭐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좀 샀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네. 네. 아, 저점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또 저점을 잡아가려는 듯한 모습이네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목표가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보유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넘으신다라고 하면 맞으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좀 매크로 악화 변수가 조금 세게 나오다 보니까 지지권을 살짝 이탈했지만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동홀디스 같은 경우는 뭐 일동제약과 더불어서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인데, 코스피 의약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무가치 적자 지속에 따른 뭐 장기적인 보유에 대한 리스크는 없지만 흑자 기업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경구용 치료제 관련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고, 코로나19 이후로는 특별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면서 좀 약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바닥을 다지다가 9월 초에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먹는 당뇨병 약의 임상 1상이 승인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대장급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펩트론을 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펩트론이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일동홀딩스가 먹는 당뇨병 약이 임상 1상을 진행했다, 이제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 그 이후에 사실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지지권을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뭐 일동홀딩스가 어떤 기대감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좀 20일선은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60일선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기간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이 아직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오늘 점심시간을 전후로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했고, 그 픽에 일동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먹는 당뇨병 약이 이제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임상 2상, 3상까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제 나온 뉴스, 이제 일동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일동제약도 있지만 일동 아이디언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상장 예비 심사를 준비 중이다라고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먹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추가 임상 뉴스 하나, 그 다음에 일동 아이디언스에 대한 상장 진행 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실적보다는 이슈에 따른 매매, 그 다음에 일정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11,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비중 25%시니까 목표가는 제가 15,000원부터 16,000원까지 25% 중에 일단 15%를 좀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여주시고 16,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10%를 좀 홀딩 드라이브 할 수 있다. 만약에 16,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15,0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비중 10%도 안전하게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16,0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 목표가는 제가 한 19,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모멘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동홀딩스 먹는 당뇨 치료제 임상 일상 승인 이슈 부각됐고요. 일동 아이디언스의 상장 예비 심사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됐고요. 목표주가 1차로 15,000원에서 16,000원 15% 비중 줄이시고요. 이 선에서 되밀린다면 15,000원에 익절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돌파한다면 2차 19,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오로라님이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오로라님께서 이루다 갖고 계십니다. 8,47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남겨주시면서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이루다 오늘 3% 상승입니다. 7,830원 선 마감됐는데요. 최근에 6월 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깊었습니다. 11,000원 선에서 8,000원 선 이탈까지 나온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전망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전망 그렇게 나쁘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 계열 보면은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위치 좋고 제가 만약에 최근 일주일간의 시장에 나왔던 매크로 변수를 제외하면 매수가 위치랑 비중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상승하고 어떤 긴축 우려에 대한 우려가 나올 줄 알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실하게 의료기기 하면은 대장급 종목 당연히 클래시스를 들 수가 있고 어떤 뭐 다른 뭐 추가적인 종목들 들 수가 있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기기 관련해서 그래도 한 4, 5등 중위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포가 70.47이고 현재포가 16.91, 12개월 선행포가 12.64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스나 뭐 제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은 매년 실적이 거의 50%에서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의료기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으로 이제 군림하게 된 거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매년 한 20%에서 30%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겠지만 이루다를 굳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하고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외인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매도하는 날도 있지만 매수 금액이 매도 금액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이 10%면은 나중에 뭐 손절가를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손절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7,400원을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손절했을 때 석 달 안에 후회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실적이 잘 나오고 의료기기 우리가 성장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7,4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7,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태운 다음에 3개월 이상 보유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오늘 이후로 추석 이후로 매크로 변수 악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9,500원에서 1,500원까지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보상분을 얻으실 수 있고 1,500원에서 11,000원 돌파 여부 체크한 다음에 돌파한다고 하면은 추가로 끌고 가시고 돌파 못한다고 하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 타점 기다려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다 피부과, 안과, 치과, 의료기기 주입니다. 이 의료기기 섹터 정말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이 가운데서 4, 5등 정도 매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매년 실적 성장 진행 중이고요. 단기보다 중장기 관점 대응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0원 이하가 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손절가는 7,400원, 목표가는 9,500원에서 1,500원 선이고요. 11,000원을 돌파 안착한다면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 진단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셔도 저희가 진단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유튜브 마음에 맞는 그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 남겨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타 챔피언님이시고요. 대동기업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9,65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 이 농기계 쪽인데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한 차례 9월장에 올랐었고요. 그러다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대동기업 8.16% 상승한 1,600원 선 종가 오늘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수익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뭐 수익 청산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 중이고 오늘도 양봉 21선 위에서 양봉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이 종목이 보여줄 실적의 성장성 이상으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개요를 보시면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농기계 관련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동에서 만든 농기계가 자율주행 3단계를 통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어떤 거래량이 실린 거죠. 거래량이 실렸고 9월 18일에 고점 확인한 이후에 정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말 매크로 변수가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악재성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왔고 그 영향으로 음봉을 꾸준하게 보여주다가 다행히도 오늘 21선 위에서 양봉 나오셔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보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꾸준하게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차트를 안 보고 재무 실적만 봤을 때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차트를 보면은 좀 일간 변동이 크죠. 다치형 캔들 이제 꼬리가 길게 달려 있고 어떨 때는 뭐 장대 양봉도 달려 있고 꼬리가 길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 전문가의 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동기업 같은 경우 수급 괜찮습니다. 최근 3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다음에 기회가 올 때는 놓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레이딩 스탑 가격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 9,500원을 잡아드릴 건데 매수가 9,650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5% 이내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 21선이 9,600원에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9,600원까지 보유해볼까? 라고 하셨다가 조금 후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 3에서 5% 구간을 이탈하면은 바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재무가치랑 뉴스랑 수급을 봤을 때는 다시 맥점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12,8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000원 잡고서 15,000원 돌파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9,500원. 손절가는 제가 9,650원에 플러스 5% 잡으면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0원을 위협을 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동기업 차익 실현 잘 해나가는 시점 꼭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 높은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평가고요. 아직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 분할 매도의 기회 잘 잡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손절가는 1,200원 선으로 안전하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12,800원, 2차는 15,000원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예, 추석 계획 있으세요? 예? 추석 때 어떤 계획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유롭게 또 보내시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보유하신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어떤 종목이실까요? HLB 바이오스텝. 네, HLB 바이오스텝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3,500원에 10%입니다. 3,500원에 10% 비중이시고요. 지금 손실이 10%대에 나와 계십니다. HLB 바이오스텝 오늘 종가가 1.57% 상승한 2,905원 선 기록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 그리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사실 뭐 강한 양봉을 보여줄 때도 있긴 했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가능한지,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계기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 자회사 파미노신 그 신약 개발 그 보고 모멘텀에서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회사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들어가셨는데 추가 매수 생각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떤 실적이 나오는 성장성, 이루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네. HLB 바이오스텝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현금 확보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HLB 바이오스텝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HLB 관련 뉴스가 9월 초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고서 추가 상승이 예상돼서 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히 최근에 매수를 1, 2주 안에 하신 분들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크로 변수가 악화될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HLB 그룹주들이 다양히 많은데 기업 계열을 보니까 신약 등 신규 개발 물질들의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기업이면서 HLB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도 밸류체인을 갖췄듯이 HLB 그룹주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유통하는 회사가 있고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고 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임상이면 이제 사람한테 하는 임상 이전 동물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을 보니 이제 종목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2년에 잠깐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는 재무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급동이 조금 아쉽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어떤 매크로 변수 악화에 따라서 5개 해당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최근 일주일 수급동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행히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HLB 바이오스텝은 좀 유감스럽게도 외인과 기관에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가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이 종목이 최근에 9월 초중반에 이제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파미노젠 지분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차갑게 손절 말씀을 드리면 이 파미노젠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 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비중 위주로만 추가 매수보다는 본비중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손절가는 제가 기계적으로 2,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손 팀장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파미노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3,500원에서 3,6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10%에서 5%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신 다음에 3,8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할 수도 있고 3,800원 돌파를 못하면 그냥 본비중 다 정리한 다음에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부디 이 파미노젠 지분 관련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잡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손절가는 제가 2,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 2,700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신용 잔고 비중이 7%예요. 이 정도면 높은 편이잖아요. 높은 편이죠. 예,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시장이 HLB 바이오스텝 자체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추석 이후로 반등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에 대한 약간 평단가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물량들이 마이너스 30% 이내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청자분이 신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이시라고 하면 조금 좀 걱정을 해보셔야겠지만 신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시장이 만약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 물량이 나가면 오히려 그게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HLB 바이오 스텝이었습니다. HLB 그룹의 제약 바이오 밸류체인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HLB 바이오 스텝 같은 경우는 CRO 전문 기업인데요. 임상 시험 수탁인데 그 비임상 임상 시험 수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파미노젠이라는 AI 신약 개발 업체의 지분 34%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2,283억 원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52주 신저가 그 수준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손여로 팀장, 외국인 기관 비중 축소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 박스권의 하단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챙겨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가 3,500원에서 3,600원, 2차는 3,800원 돌파 여부 보면서 비중 정리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손절가는 2,7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또리파파님께서 마음 AI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7,700원이시고요. 비중 31% 담으셨는데요. 마음 AI 하락을 멈추고 오늘 2.9% 반등했습니다. 오늘 장에 20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6,6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0%대 손실 갖고 계시는 마음 AI 이분도 뭐 저점 매수 하셨지만 조금 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비중이 조금 크신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AI의 기업계를 보면은 AI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음 AI 2.0이라는 자체 GPT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지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AI 관련 종목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7개에서 8개가 되는데 예전에 뭐 엠로나 셀바스 AI를 제외하고는 AI 관련 사업을 기술했을 때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셀바스 AI랑 엠로가 최근에 2주간의 어떤 매크로 변수가 꾸준하게 악화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요. 뭐 솔트룩스나 마음 AI나 뭐 플리토처럼 실적은 아직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좀 지지구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 AI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내가 AI 소프트웨어를 매수를 했는데 왜 엠로랑 셀바스의 AI는 잘 버티지? 라는 생각을 혹시 시청자분께서 하셨다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종목은 그 두 종목이 유일하고 나머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우선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가 악화가 됐을 때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 AI가 일회성으로 모멘텀이 끝나고 우리가 AI를 이제부터 접목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겠죠. 다양한 산업에 AI를 이제 접목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맥점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는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챗 GPT 관련 뉴스 해가지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에 대해서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 AI 규범을 정립 주도하겠다고 했으니까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꾸준한 정책 발언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마음 AI 관련 뉴스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대기업 초거대 AI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음 AI가 오늘 양봉이 나왔길래 좀 시청자분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 등을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마음 AI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성장주이고 시장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보통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랑 운수장비 이런 종목을 샀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해당 종목 중에서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마음 AI를 좀 매수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기계적으로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대외 변수 악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무난하게 좀 맥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2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뜨고 나서 대외 변수 악화 뉴스가 뭐 갑자기 뭐 유가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사재기 현상이 나온다든가 그런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좀 이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하셨을 때는 3개월 이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보유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제가 31,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는데 31,500원을 도착을 하면은 비중을 31%에서 15%까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35,000원, 35,000원 도착하면은 15%에서 뭐 7%까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7%는 36,000원까지 지켜보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권을 돌파 못하고 미끄러질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을 하시거나 다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변수가 9월 악화되면서 매물이 쏟아진 모습인데요.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고 중장기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에서 또 국내 초거대 AI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초거대 AI 구축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31,500원, 여기에서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35,000원에서 또 절반, 나머지 3차 36,000원 목표 주가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진단 선물 여러분 받아가세요. 오늘 진단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셔도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여로 팀장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백화점이고요. 예. 네, 63,200원에 10%인데요. 네네. 승부를 계속해서 이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얼마 전에 맞습니다. 8월 양봉을 크게 기록한 이후에 좀 네네. 조정받은 구간이 지금 현재인데 0.31% 오늘장 하락하면서 63,600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63,200원 매수가십니다. 수익 네네. 구간이시고요. 자, 네. 현대백화점의 전략 잡아주시죠. 네, 뭐 별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뭐 테마를 말해보라라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뭐 어떤 변수, 매크로 변수의 악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고 배당도 조금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을 거의 4%, 5% 줬었는데 작년은 조금 덜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적 기준이랑 자산 기준 했을 때, 그 다음에 주가 동향이랑 수급 동향 했을 때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작년에 어떤 굿즈 패딩 판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고 올해도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뷰가 있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신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의 면세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 손절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면 손절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업종퍼가 11.31이고 현재퍼가 10.36, 12개월 선회퍼가 6.28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도가 더 크다.
그렇게 보고 PBR이 0.3입니다.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율도 상당히 강하다. 이제 차트를 보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어떤 시장이 어려우면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었고 매크로 변수를 못 이겨낸 모습이죠. 지금 제가 오늘만 한 5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2주간의 매크로 변수 악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했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 위치 너무 좋고요.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긴장을 해야겠지만 굳이 뭐 손절할 필요 있나? 떨어지면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면 수익 청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내가 이 현대백화점을 어떤 보유 관점, 어떤 청산 관점으로 접근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방향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까봐 61,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61,000원부터 59,000원까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키워야 된다. 근데 현대백화점이 보여주는 실적 추이나 최근 수급동에 보면 외인이 담고 있죠. 외인이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60일선 전후에서 뭐 비중을 키우시든 본 비중만으로 맥점을 잡아서 변곡점을 잡았을 때는 1차 목표가로는 68,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로는 7만원 정도 말씀드리고, 내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내가 한 3년 본 거다라고 하시면 뭐 78,000원이나 8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매수가가 너무 좋으시다고 합니다. 일단 네. 뭐 시작이 좋았고요. 네네. 네,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면서 전략 주셨네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셔가지고서 참고해가지고 쭉 이끌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네네.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현대백화점 연말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가 아니라면 현재 위치에서 손절가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 접근을 하셨다면 61,000원에 손절가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68,000원, 2차는 7만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절파고 TV님이시고요. 대한항공 35,5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6%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중장기로 봤을 때 2만 원대 후반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한때 본전에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손실로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름 들어가면서 좀 주가 흐름 좋았는데 지금 두 달째 주가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1.14%가 하락한 21,750원 선 기록했습니다. 2만 원대 후반만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싶으신 생각 있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뭐 기술적 위치나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만약에 동일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12%가 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비중 12%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하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에서 가장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정말 실적이 크게 훼손이 됐었는데 대한항공도 훼손이 됐지만 어떤 사람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화물 운송으로 바꾸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 바닥을 빠르게 확인한 부분이고,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기대만큼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업종 대비 저평가 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업종포가 2.45이고 현재포가 4.70, 11개월 선회포가 7.27이기 때문에 PBR이 0.9이기 때문에 자산 기준,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뭐 비행기 이런 것들 자산 기준에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기준을 했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대한항공을 맹목적으로 막 5년, 10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비중 좀 키우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나중에
기대감을 다시 상승했을 때 조금 비중 걸려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이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을 할 때 확실하게 어떤 저가 항공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부산이랑 제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저가 항공사도 동남아나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제 뭐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저가 항공사 갖고 있는 비행기도 동남아시아랑 중국, 일본은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지금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들 죽쓰고 있을 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왔다가 그 실적을 연달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조금 몸이 무겁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나왔을 때 그 변동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한 25,500원에서 21,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는 평단가 25,000원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기계적으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뭐 손절할 필요가 있는 종목인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25,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25,500원부터 19,500원까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25,000원에서 24,000원 아래로 만든 다음에 대한항공이 만약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뉴스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항공사 이용했는데 뭐 서비스 불만족이 나온다든가 저가 항공기가 조금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와야지만 대한항공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의 합병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주가 부양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대한항공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24,000원에서 25,000원 도착 시에는 비중을 다시 본비중으로 돌려주시고 26,000원 도착했을 때는 이 돌파 여부에 따라서 끌고 갈지 아니면 종목 스위칭을 할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단기 저항과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쉽게도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영역이고요. 여러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 원화 약세 피해주이기도 하죠. 원화 강세 수혜주고요. 유가가 올라갈 때 부담을 받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10월에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종료 시한이 다가옵니다. 합병 이슈 나오는지 여부 주목해서 보시고요. 또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있지만 또 저가 항공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입장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선 1차로 잡아주셨고요. 2차는 26,000원 선 설정합니다. 2만 원 내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37,500원에 30%요. 37,500원에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네. 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가지고 본전이나 갈 수 있으려나 무척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0.53% 상승한 28,550원 선이고요. 20%가량의 손실이신데 지금 뭐 단기간에 7월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 50% 단기간에 절반으로 하락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하락세가 심한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추가 매수 의견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20%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 차라리 그 자금으로 신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X 인터내셔널 하면 LX 그룹에서 상사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반 조건은 보통은 원재재 가격의 시세 차익이 클 때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2년 9월에 단기적 상승이 나온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23년 7월에 단기적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가
러우 사태였죠.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고, 그 다음 올해 초는 러우 사태가 살짝 부각이 된 것도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리튬이나 어떤 히토류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사 관련 종목들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를 사가지고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는 이 트레이딩 산업을 통해서 실적이 2분기에 피크를 이제 최대로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뭐 분기 실적 최대, 연간 실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다행히 뭐 상사 관련해서는 피크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뭐 분석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2분기의 실적을 재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원자재 가격이 7월 고점을 확인해서 뭐 니켈이나 뭐 리튬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원자재들 시세 체크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실적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하면은 굳이 뭐 지금 손절을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가격도 박스권 하단부에 이제 쌍바닥 구간에 도착을 했고, 기업을 보면은 배당 10.56% 주네요. 이제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을 10% 줬는데 올해는 10% 주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이 더 나오진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배당 한 5에서 6%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포가 11.31이고 현재포가 2.14, 12개월 선행포가 3.40이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매력도가 엄청 큰데 내년에도 저평가 영역이 있을 거지만 내년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줄어들지만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낙심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동향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외인 수매수 들어왔지만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실 법하지만 LX 인터내셔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시청자분을 위해서는 좀 러우 사태가 좀 심화가 되는 게 좀 빨리 꺼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변곡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나왔을 때 일단 기계적으로 손절가는 제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27,000원이나 26,500원 정도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뭐 손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던가 아니면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어떤 철강이랑 이런 기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해당 가격대가 증가한다고 하면 변곡점을 잡을 거고, 그때는 1차적으로는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 32,000원, 33,000원 사이에서 한 비중 5%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45,0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32,000~33,000원까지 일단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다시 물타기 그거 해도 될까요? 물타기는 추천하지 않으세요. 지금 비중이 네. 있으신 편이어서 물타기 없이 대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X 인터내셔널 최근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한 주가 약세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 실적 부담도 있고요. 수급 역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보유를 한다면 손절 없이 배당 받으시면서 넘어가 보자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일단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26,500원에서 27,000원, 목표 주가 32,000원에서 33,000원 1차, 비중 여기에서 5%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은 35,000원에서 4만 원 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매도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또 긴 연휴인데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죠.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좀 시장이 좀 정신을 좀 빨리 차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셧다운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 제법 아프게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사실 오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과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추가적인 변수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매수하는 자금을 되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외인과 기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라지만 3일 연속 아니면 이틀, 좀 넓게 봐서 이틀 정도 연속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안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 연휴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해당 증시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장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GDP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셧다운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단기 악재가 선반영이 되면서 맥점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이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지 심화가 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다음 주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될지 아니면 오늘 오후처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장세가 될지 좀 결정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악재가 더 심화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초전도체나 자율주행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개장이 되죠. 만약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이 좀 정상화로 간다라고 보이면은 로봇이나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나 2차 전지 이런 섹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상반기에 좋았었던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스윙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주목해 보실 만한 테마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 주식시장이고요. 당장 오늘 밤에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 다음 주 10월 5일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의 지속성 필요한데요. 연휴 잘 보내고 나서 시장 지켜보셔야 알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니까요. 추석 연휴 누구보다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